반갑습니다, 여러분. 요가 119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상담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6살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네, 저희 아이가 네, 유치원에 갔는데 신발장 그리고 개인 사물함에도 모두 자기 이름표가 없더라고요. 네. 어린이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아직 어린데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 더 좋은 환경 아닌가요? 그 유치원에서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죠? 네,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어머니, 선택은요, 네, 선택을 경험한 아이들은 현명한 아이가 돼요. 그리고 현명한 아이들은요, 호기심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호기심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요, 뇌는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가소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에 몰두를 하면 할수록, 내가 선택을 경험을 하면 할수록 뇌의 가소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유치원에서도 이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자, 신발장에 이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이는 자기가 신발 넣을 곳을 찾겠죠. 선택하겠죠. 네. 그럼 선택을 할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가 하지? 내가 어떤 곳에다가 내 신발을 둘까? 이걸 아이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하면 또 집중을 하게 되겠죠. 네. 집중을 해서 내가 거기에다가 선택해서 그 자리에 넣었어요. 그러면 네. 내가 어디에 넣었는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학습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이거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내면의 힘이 되는 겁니다. 뇌는 우리 근육처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너무 쉬운 것보다는 약간 아이의 수준에서 어려운 것을 줄 때 아이는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고 해결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뇌가 더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 기억하시면 아이를 키우실 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기저귀 찬 아이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네. 그냥 돌아앉은 상태에서 굴러서 내려오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다 뒤를 한번 돌아보고 네.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 자기 네.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네. 한 발씩 한 발씩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어머니도 관찰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런 적 있어요. 네, 아이들은 내면에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그런 내면의 힘을 믿고 그리고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린 그 환경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태까지 우리 아이는 어려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줘야 돼요. 양말을 신으라, 밥을 먹어라, 가방을 메라, 찍찍이를 먼저 떼고 신발을 벗어야 돼. 이렇게 하셨다면, 네. 엄마가 보니까 너 신발 스스로 벗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가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스스로 신발을 벗거든요. 찍찍이를 먼저 떼고 신발을 벗고. 그럴 때 이제 감동을 해주시는 거죠. 와,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아이는 격려와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겠네요. 네, 이게
이것이 부모님이 해 주실 수 있는 환경이에요. 네. 그리고 아이는 그 유치원 신발장에 신발을 뒀다가 이제 가지고 가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자리에. 그러면서 옆에 친구 신발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점도 찾아보고, 이런 것을 또 분석해보고, 이러면서 이 다음에 내가 어떤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건을 맞이했을 때도 그것을 집중해서 보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분석해보고, 해결책을 찾는 이런 과정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지금 어떤 현상, 지금 어떤 상황에서 편안하게 해줘야 돼.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은 어른의 입장이에요. 네. 아이는 선택하는 게 더 편안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내가 하는 게 더 편안해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고 환경을 주는 유치원 그 교육 환경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해를 하셨으면, 그리고 가정에서도 일관되게 그런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면 아이는 이 다음에 어머니만큼 어른이 됐을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가정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주실 때는 네. 아이의 그 능력, 범위 안에서 해주게 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큰 물통에다가 네가 물을 떠가지고 와,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조그마한 물조리개에 물을 떠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전자에 떠올 수도 있고, 큰 컵에 떠올 수도 있어. 네가 도구를 선택해가지고 가지고 올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이의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허용 범위는 네. 정해주시는 거죠. 너무 광범위하게 주면 아이도 혼동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이들의 호기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기심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의욕이 없는 것이고, 그만큼 뭔가 욕구가 없다라는 것은 자기 성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허용해 주시는 부모님도 그다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선택하는 경험을 많이 해야 나중에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이가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